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안전 문제는 온전히 해결이 된 건지, 송배전 문제는 또 온전히 해결이 됐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어제 신한울 1호기가 착공한 지 12년 만에 준공됐다.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쭉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대설과 한파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산업부 장관이 대독한 걸 봤는데요. 이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됩니까?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국산화해가지고 처음 적용한 MMIS라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승망과 같은 건데 꽤 큰 시스템이고, 또 안전 밸브가 아주 특수한 게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거거든요. 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일단 가동을 들어갔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동안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신한울 1호기가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아, 사실과 다르다. 그 왜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이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예, 5년 8개월 늦게 시작했죠, 당초 계획보다. 예. 국산화했던 MMIS 계측기가 말을 잘 안 들었던 거고요. 네. 예, POSRV라는 안전 밸브가 이것이 이제 좀 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돼서 지연이 계속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연됐던 거다. 그럼 이 안전성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상업운전 시작한 건가요? 근데 이게 가동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태의 문제점들이 다 완전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승인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미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동했다고 이런 안전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승인한 그런 꼴이 됐는데, 해외에서는 승인하더라도 네. 미결 안전 현안들을 가동 중에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국민들로서는 그때 경주 인근에 울진이나 경주 계신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아니 이게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도 원전 가동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이 됐다고 보고, 최근에 마지막까지 이제 어떤 가동을 못 들어갔던 이유가 이제 수소 제거 장치거든요. 수소 제거 장치 이거 막 불 나던 거 그거 같은데. 예.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난 건데. 네. 그것을 그냥 불이 안 나는 발광입자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문제 없다라고 원안위가 통과를 시켰어요. 아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불이 나는데 이걸 발광입자다?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라고 못 부르나요? 지난 정부에서는 전혀 이거는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그거를 불이 나는 거하고 수소 제거기에서 불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후쿠시마 이후에 이걸 하려고 했다가 수소 제거기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네. 불꽃이 튀지 않는 제품이 나와 있고, 물론 해외사 제품이지만 그걸로 교체를 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왜냐하면 불꽃이 나도 그것이 중대사고 조건에서 경남용기가 파괴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마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네. 왜냐하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 이게 실제로 수소 제거기 수소 제거기에서 불꽃 발생해서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게 밝혀진 사실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불꽃 문제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께서는 제거율이 이제 미달된다 이런. 수소 제거율도 미달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주관적인 그 판단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제거율은 예. 불꽃 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이제 확인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고 제거율을 제조업체랑 이제 국립연구원 간에 어떤 표준에 대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걸 확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네. 테스트를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에는 그냥 그 절차라도 확정하고 하는 작업이 뭐 1, 2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냥 가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지적되는 게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 등 중대 사고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소위 3세대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두께를 조금 늘렸어요. 네네. 1m 20cm 정도 두께의 경납용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137cm로 조금 늘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충돌되는 강도를 좀 견딜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화재거든요. 화재. 비행기가 항공유를 잔뜩 싣고 있는데 그것이 네. 쳤을 때 그 화재가 쫙 번지면 옛날 왜 9.11 사건 때 네네. 그 항공에 들어가 가지고 한 층을 1개층, 2개층 정도를 다 녹여버려 가지고 이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항공유가 화재가 굉장히 그 강력한 건데 네. 그런 화재 방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항공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확률이 약하다. 기준치에 미달된다. 이런 조건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사실 9.11 같이 이렇게 광활한 미국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군사 그러니까 정전 상태지, 네. 휴전 상태지, 네네. 정전 상태도 아니고 네, 전쟁이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 안 아직.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고리 주변에 수호이가 지나가고, 네. 예, 중국 군함기가 지나가고, 우리 카디즈라고 항공기 식별 구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 F-15 날아가가지고 네. 위협 사격 400불 한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일상적인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떨어져가지고 그 원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테러에 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안이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계속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뭐 북측이나 또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대국이 있다면 핵무기 전술핵 필요가 없다. 하도 원자로가 많아서 그쪽에 드론 갖다 들이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더군다나 지금 살펴보니까 3세대 플러스 즉 해외 수출하는 원전은 그 국내 신규 원전보다 훨씬 더 그 이런 항공기 충돌의 그 안전성이 입증된 3세대 플러스 수출한다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냥 3세대로 했는지 좀 그래서 답답하네요. 저는 이제 엊그제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태원 참사까지 가가지고 다들 예. 우려를 많이 하는데 다음 사고는 원전 사고가 아니길 바라는 거죠. 다음 참사는. 제발 예.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정말. 상황인데 엊그제 어제죠. 네. 그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그 축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건설과 운영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두 마디를 하신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정확하게 실천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최고의 안전
시스템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화물 1호기 가동으로 인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할 거고, 전기 공급, 그다음에 전기 요금 관련해서 다 우리 국민들에게 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제성에 있어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원전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약화시키면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 밸런스가 좀 안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평균 가격보다 우리가 절반이 싸요, 건설 비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수입 대체 효과를 얘기를 하자면 액화 천연가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양을 써서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핵연료를 만드는 가공하는 우라늄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네. 상당히 수입합니다.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데 네. 러시아하고 서방 국가하고 지금 전시장 상황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 수입 대체 효과만 얘기하고 있는지 수입 대체 효과 자체가 에너지 인풋이 없어요. 태양광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 자연 에너지 그냥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클린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4년에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하고 내년에 신한울 2호기 준공하겠다 이러면서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산자부 장관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즉 원전 생태계 복원,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방침인데 이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원전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그 시장을 봐야 됩니다. 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이 한도에 있어요.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전은 전 세계 시장이 매년 10조 원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1,400조 원 이상 됩니다. 네. 시장에서 게임이 안 돼요. 140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역점을 둬야 될 것이냐. 우리가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냐.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수출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냐는 거죠. 네. 예. 대통령께서 본인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라 그랬거든요. 네. 예. 시장 경제주의자가 아니라 원전주의자로 가고 있어요. 네. 예. 시장 경제를 따지면 원전을 수출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수출하는 쪽으로 총력을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지. 원전 수출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예. 범정부 추진 조직인데 네. 재생에너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도 수출량이 대만에서만 수출한 게 5조 원 풍력 발전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원전 경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경제가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규모도 140배 정도 크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